지난 한 주간 이스라엘과 중동 소식입니다. 12월 12일 이스라엘군이 서한 지구를 야간 수색하는 과정에서 16살 소녀가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한 지구 제닌 난민촌에서 총을 쏘는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에게 이스라엘군이 대응 사격을 하다가 무장 세력 인근에 있던 소녀가 우발적으로 총에 맞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서한 지구에서 발생한 충돌로 이스라엘 군인 3명, 경찰 1명, 민간인 27명이 숨졌고 129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팔레스타인 측은 총 167명이 사망했습니다. 12월 13일 미국 9.11 테러를 자행한 테러 조직 알카에다가 핵폭탄에 사용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손에 넣었다고 이스라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익명의 소식통은 이란이 예멘 후티 반군에게 농축 우라늄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일부를 알카에다가 가로챘다고 전했습니다. 알카에다의 농축 우라늄 확보설은 지난 9월 이란과 서방의 핵합의 복원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2월 14일 히잡 시위를 강경 진압하고 있는 이란이 유엔의 한 여성기구에서 퇴출됐습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이란을 유엔 여성지휘위원회에서 제명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29표, 반대 8표, 기권 16표로 채택했습니다. 표결에 앞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여성을 위해, 자유를 위해 이란을 위원회에서 축출하는 데 투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같은 날 레바논에서 유엔 평화유지군 차량이 공격을 받아 아일랜드 군인 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날 평화유지군 8명을 태운 차량 2대가 수도 베이루트로 향하던 중 소형화기 공격을 받아 군인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다른 1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평화유지군은 레바논 군당국과 협력해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사건 관련 세부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12월 21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여러 나라들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특히 오늘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 이슈, 첫 번째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지구 소재의 팔레스타인 무장 테러 세력들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보도가 팔레스타인 매체를 통해 나왔습니다. 팔레스타인 매체 알쿠즈는 이란이 3개월 전에 가자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대리 세력의 예산 지원을 중단한 바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란이 제공한 자금으로 활동하는 이 무장 정파들은 3개월째 지속되는 이란 국민 저항 운동으로 자금줄이 끊겨 전기세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이란은 미국의 경제 제재를 피해서 베네수엘라로부터 금을 밀수해 헤즈볼라 테러 자금으로 지원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됐습니다. 이란의 경제난이 결국은 가자 지구의 하마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쳤어요. 이란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가자 지구의 테러 조직, 하마스 말고도 또 여러 개 있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가자 지구 내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무장 정파 세력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하마스만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 PIJ가 있고요.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해방민중전선 PFLP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개 중에서도 우리가 그래도 가장 많이 아는 게 이제 하마스인데 그만큼 하마스가 제일 그 활동을 많이 한다는 뜻이겠죠? 예, 제일 이제 핵심 중량 세력이죠. 결국은 그런 테러 세력들이 이란의 경제적 지원이 없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힘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지금 가자 지구에 있는 그 테러 세력들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앞서 리포트에서 언급했듯이 3개월 이상 이제 지원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세 등 공과금 이런 거를 이제 낼 수가 없는 수준이고요. 현재 이제 이란의 지원금으로 무장 세력들의 이제 급여 및 운영 자금으로 지출되는데요. 한 무장 정파에서는 운영되는 이제 선동 매체들 있지 않습니까? 뭐 각종 이제 주민들 향한 이제 뭐 그런 선동과 반이스라엘 그런 찌라시를 날리는데 그 매체가 이제 폐간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당분간은 이렇게 수그러들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그 가자 지구의 테러 세력에게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겠죠. 아무래도 이란 지원을 받는 가자지구 테러 세력들은 이제 대체 후원 세력을 찾아야 되는 것 같고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한테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금 지원이랑 테러랑 정비례 관계인데 테러 양상이 이제 칼침 테러 같은 이제 저강도 뭐 이것도 칼침 테러도 위험하긴 하지만 이제 이런 류의 칼침 테러는 횡행하겠지만 이제 로켓이나 미사일 같은 지난 장벽 수호 작전에서 봤던 그런 대규모 물량 공세 테러는 조금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칼침 테러라는 거는 이렇게 푹 찌르는 거 이거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아이고 이런. 범죄 뭐. 근데 이란의 경제적 지원, 군사적 지원을 받는 데가 이제 가자 지구에 그 테러 세력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시리아, 레바논 또 특히 이제 레바논에 헤즈볼라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타격이 있겠죠?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지원을 잘 받는다고 해요. 오. 오히려 가자지구 같은 이제 팔레스타인 계열 테러리스트만 조금 자금난을 겪고 있고요. 나름 이제 구조조정하는 것 같은데 그 이란산 원유가 금수 조치에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러다 보니까 이제 IRGC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제 일반 부대와 달리 약간 암시장의 종합상사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산 원유를 베네수엘라에 수출을 하죠. 어허. 그 수출한 거 수출 대금으로 이제 현금이 달러나 이런 결제가 안 되니 금융 제재로 결제가 안 되니까 현물이 이제 금으로 이제 받는다고 해요. 근데 그 금을 다시 이제 헤즈볼라에다가 지원을 하는 구조라고 현지 매체는 전하고 있고요. 헤즈볼라 같이 좀 덩어리가 큰 세력들은 지원을 하되 이제 팔레스타인 같이 약간 좀 소규모 세력들은 자금을 동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란하고 그 베네수엘라하고는 원래 이렇게 친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베네수엘라는 지금 그 한 나라의 대통령이 2명씩이나 있고 돈으로 가방을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만큼 경제 상황도 상당히 안 좋은 나라인데 예, 뭐 살인적인 인플레에 시달리고 있고 끼리끼리 어울리는 건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 다 이란도 그렇고 이제 베네수엘라도 둘 다 미국의 제재 국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만의 이제 암시장 네트워크 구조가 탄탄하고요. 그리고 또 물라들의 재산을 은닉처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베네수엘라의 그 레바논계 시아파 교민들이 다수로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헤즈볼라가 진출하는 이제 강세 지역이라서 이제 헤즈볼라하고 연결고리가 있다 보니까 이른바 나르코 테러리스트라고 마약과 이제 테러리스트들의 어떤 창구나 허브 역할을 남미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 보니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여차면은 그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로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란의 수뇌부도 도피설이 있어요. 사실입니까? 도피설이라기보다는 이제 망명 도피 유력 국가로 이제 지목하고 있는데요. 그런 근거가 뭐냐면 이란 정권 수뇌부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물라들, 친인척들이 현재 브라질 수도에 피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허, 브라질 수도로?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이제 대사관 우리가 소고령 하면 자국민 떼내는 그런 훈련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문자 같은 거 날리고 그거 유사하게 이제 이란 정권의 핵심 수뇌부들 가족들을 이제 비행기 전세기를 대절해가지고 차터해가지고 이제 일단 도피 훈련을 한 정황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차해서 이제 좀 정세가 불안전하면은 이것도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여차면 도망갈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여태 정권을 쥐고 있었네요. 자, 이제 두 번째 분석 이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타르 국영방송인 알자지라가 자사 소속 기자인 시린 아부 아클레의 사망과 관련해 이스라엘군을 상대로 국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알자지라는 이날 다수 목격자의 주장과 현장 영상 분석, 법의학 분석 등을 통해 새로운 증거들이 발견됐다며 이스라엘군은 기자를 의도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반유대 전문 감시 매체인 어니스트 리포팅은 알자지라 측이 주장하는 핵심 증인 중 한 명이 민간인이 아닌 이슬라믹 지하드 소속의 테러범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서한지구 제닌 지역 거주자인 문제의 증인으로 인해 알자지라가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출한 새로운 증인의 증언도 신뢰도 문제에 봉착했다고 매체는 지적했습니다. 자, 우선 알자지라 소속 여기자죠. 시린 아부 아클레의 그 사망 사고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아부 아클레는 이제 알자지라 소속 기자인데요. 팔레스타인 분쟁 지역만 전문으로 취재하는 25년차 기자로 알려져 있고요. 이분이 이제 부각된 게 이제 지난 5월 11일 날 서한지구 북도시 제닌에서요. IDF의 이제 테러범 색출 작전을 취재 도중에 총격을 받고 숨을 졌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이제 유관 단체들은 IDF가 조준소 사격해서 언론인을 이제 사살했다라고 했고 IDF는 당시 부인을 했죠.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서 IDF 간치 국방장관이 무장 세력이 쏜 총탄일 수 있다해서 이제 한 발 물러서서 이제 IDF의 5인 사격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이제 ICC 제소의 어떤 판단 근거로 작용하는 계기가 됐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시신 부검을 하자 그랬는데 그런 얘기 나오기도 전에 먼저 화장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팔레스타인 쪽에서. 시신 탄환 뭐 이런 법의학적 증거는 거의 지금 없고요. 그런데 이 여기자가 지금 그 이스라엘 군인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총에 맞았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알자지라의 새로운 증거, 자료 어떤 겁니까?
당시 상황을 이제 상기해 보면 감독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신과 탄환과 대조군들이 없어서 법의학적인 분석이나 과학적 조사를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오히려 난무했던 거는 이제 NYT, 뉴욕 타임스 외신들이 자체 추론을 한 음향 분석, 총기가 어느 방에서 한 음향 분석 및 정황 근거와 핵심 증인들이 나타났다 이런 것도 위주로 과거에 답습했던 걸 또 이번에 제시를 했다고 지금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알자지라 그 신문사 언론사가 이번에 월드컵을 치렀던 그 카타르에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알자지라 측이 주장하는 그 핵심 증언이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민간인이 아니라 그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 PIJ 소속의 테러범이라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누가 무슨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ICC 제소에 포함된 여러 이제 증언 리스트들이 이제 공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팔레스타인 전문 감시 매체인 어너스티 리포팅에서 특종을 했거든요. 근데 그 핵심 증인이 목격자라죠. 목격자 증인이 이제 PIJ 소속 테러범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는데 그 판단 근거는 뭐냐? 핵심 목격자 증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인스타, 페북 등 SNS에서 활동 영상, 사진, 포스트를 분석해 본 결과 친 PIJ 소속 혹은 지지자 무장 테러원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관련 깃발 영상, 그다음에 총기 영상, 친팔레스타인 발언 이런 프로파일 같은 그런 사진들을 분석해 본 거야. 우리로 치면 일종의 고무 찬양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자지라가 이스라엘 군을 상대로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발단이 된 게 뭐냐면 지난 9월에 바이든 행정부의 압박으로 이제 IDF가 인정해 버리면서 이걸 판단 기준으로 이제 전쟁 범죄를 자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선동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뭐 여기서 어떤 판결이 나와도 이게 약간 정치 재판 성격이 강하고 반유대 캠페인의 연장선에서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베니 간츠 국방부 장관이 알자지라를 향해서 아주 멋진 말을 날렸다고 그래요. 무슨 말을 날린 겁니까? 그러니까 아부 클레이 그 기자의 그 죽음은 유감이지만 교전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클라이로 데미지라고 얘기했고요. 그 알자지라는 그 언론사답게 그 뭐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현재 이란 기자들 취재 활동에 대한 탄압을 하는 이슬람 정권을 좀 취재를 하고 조명을 해라 이렇게 좀 응수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좀 알자지라 언론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분석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 골란고원의 국경선 부대에서 7만 발의 실탄과 유탄 70발이 도난당해 이스라엘군의 병기 관리 문제가 거듭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도 남부 스데테이만 부대에서 3만 발의 실탄 도난 사고가 발생해 최근 군 기강이 심각하게 해이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와 관련해 군 보안당국은 무기 도난이 주로 영내 군인들 및 군속업자들이 외부 범죄 조직과 결탁해 암시장으로 유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군 IDF 왜 이럽니까? 그 7만 발의 실탄과 유탄 70발이 분실됐다는데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이제 도난당한 물품이 보니까 이제 5.56mm 실탄 7만 발하고요. 그러니까 M203 유탄 발사기에 쓰이는 그 유탄 70발이 그 쭈누바 부대 병기창에서 도난당했다 합니다. 밤 사이에. 근데 문제는 이런 도난 사고가 이번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예전에도 있었다고요? 예, 지난 10월에도 남부 스테이만 그 부대에서도요 3만 발의 실탄 도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무기 도난 사고는 주로 이제 남부 네게브 사막 인근 부대하고요. 그다음에 요르단 계곡 북부 국경선 부대에서 주로 이제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실탄뿐만 아니라 이제 야간 투시경, 대전차 로켓, 그다음에 수류탄, 기관총 등 중대급 이제 화포류들이 이제 도난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외부에서 군부대에 그 무기 창고에 들어와서 침입해서 훔쳐간 겁니까? 아니면 내부자의 소행으로 이렇게 빼돌린 겁니까? 그러니까 조사 결과 현지 매체 분석에 따르면 내부자 공모로 알려져 있고요. 와우.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영내 군인들, 그다음에 군속업자들이 외부 범죄 조직과 결탁해서 암시장으로 불법 밀반출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그 외부에서 누가 들어와서 훔쳐갔다 그래도 담당했던 그 군인들 이거 아주 엄하게 그 처벌을 해야 되지만 이거 내부자 그러면 거의 내가 보기에는 사형감인데 잡히면은 결국 이렇게 도난당한 무기들이 이스라엘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테러에 또는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이제 헌병대, 군 헌병대하고 신베트 보안청이 공동으로 이 문제를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정황상 도난당한 무기류는 테러 단체보다는 이제 범죄 조직으로 이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관계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득력이 있는 게 실제로 이제 네게브 및 아랍계 도시의 범죄 폭증과 총기 강도 범죄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했거든요. 이와 무관치 않다고 현지 매체는 좀 분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지 언론은 그래도 이제 테러 유입을 완전히 이제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난 3월에 하데라 지역에서 2명의 국경 경찰이 피격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 쓰인 실탄이 바로 이 IDF 도난 무기라고 합니다. 테러냐 뭐 범죄냐 이 차이를 두는 게 별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하데라 같은 경우는 뭐 이스라엘 영토 아니니까 상관이 없는 건 아니죠. 그 무기들이 분실된 무기들이 저 가자 지구로 또 안 들어간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 더군다나 지금 이란 쪽에서 돈도 안 오고 무기도 안 와서 지금 거기도 어렵다는데 이렇게라도 좀 무기를 챙기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도 지금 뭐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공격들이 많은데 이 적들과 싸워서 지금 이기는 것도 힘겨운 마당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무기부터 잘 챙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정신 바짝 차려야 될 텐데 큰일입니다. 그래서 군 당국도 이제 뭐 특별 대책을 나왔는데 뭐 보안 강화를 위해서 이제 1,500만 셰켈을 투입할 거라고 봤는데 현지에서는 이제 태부족이라고 합니다, 이거. 그리고 개인 화기를 소지하지 않습니까? 개인 병사들이. 그러니까 전투 병력이 이제 주말 외출 시에 분실 사고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안전 관리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현지 분석에서는 이거는 그 정도의 문제로 해결된 게 아니지 어떻게 보면 이제 군기강 회의로 보고 있습니다. 가끔 그 이스라엘 가면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어깨에다 이렇게 총 메고 가지 않고 총 이렇게 질질질 끌고 가는 그런 군인도 있고요. 공중변소 화장실 가면은 뒷주머니에다가 이렇게 권총 같은 거 꽂고 볼일 보는 남자들도 가끔 만나요. 야, 저렇게 총기를 관리해서 될까 그랬는데 이런 일들이 있군요. 뭐 매체에서는 이제 신임 네트냐후 총리한테 이런 거 빨리 이제 군기강 회의를 빨리 일소하라고 이제 주문하고도 있고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장성들의 문제가 좀 큰 것 같아요, 리더십에. 왜냐하면 지금 뭐 그냥 반 네트냐후 집회 시위 정치 투쟁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군 문제는 여야가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 뜻을 모아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텐데 안보에 관련된 그런 문제니까.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